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수소연료로 전기를 만들어 가동하는 대형 청소차가 국내 최초로 창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이 없는 10톤급 대형 청소차는 본격적인 상용화에 앞서 성능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소음과 진동도 거의 없어 작업자의 근무 환경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로 청소차가 들어서고 생활 쓰레기를 싣습니다. 10톤급 대형 차량이지만 큰 소음도 배기가스도 없습니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청소차이기 때문입니다. 천연가스나 경유를 연료로 한 기존 청소차는 쓰레기를 파쇄 압축하면서 큰 소음을 내지만 수소차는 소음이 거의 없습니다. 이른 아침 줄어든 소음에 주민들도 반기고 환경 실무원들도 작업 환경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뒤에 작업할 때는 상당히 덥습니다. 하지만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로 배출을 하다 보니까 뒤에 열기는 여름에 작업하기는 훨씬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3년 전 세계 최초로 개발된 5톤급 수소 청소차는 전력량 한계로 쓰레기 압축의 100% 성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10톤급 차량은 그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기술적인 검토를 마치고 판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춘 차량을 기준으로 장 시스템을 올려서 실증을 하고 있는 15분 충전으로 400km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싼 초기 구입 비용과 차량 크기가 커져 운행에 불편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차가 너무 커서 이게 골목길이라든가 아파트에 이중주차가 됐을 때 그 사이를 좀 운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우수한 성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전국의 수소차는 3만여 대, 승용차에서 버스나 화물차, 청소차 등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 충전소 확충도 뒤따라야 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창원시가 다음 달부터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 구간과 내용, 우회도로 안내 등 교통정보를 2주 간격으로 창원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창원시 SBRT 설치 공사는 도계광장부터 가음정 사거리까지 전체 9.3km 구간에 진행되며 다음 달 중순부터 중앙차로에 버스 전용 주행로 설치 공사가 시작됩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도민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차 분야 최초의 정부 승인 국제 행사인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막을 내립니다. 이번 주 경남 황재락 기자입니다.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을 위한 첫 번째 여론조사가 이번 주 진행됩니다. 여론조사는 경남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성인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행정통합의 찬반 의견과 이유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다음 달 2차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여론조사에 나타난 시 도민의 뜻을 확인해 행정통합 절차 추진 여부 등을 최종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후 부산에선 경상남도가 개최하는 영남권 투자유치 행사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는 경남의 투자 환경과 인센티브,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하고 기업의 경남 투자 유치에 나섭니다. 또 창원시 등 자치단체는 세계 기업과 1,400억 원대 규모의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창원과 기술진흥원에선 경남 방위산업 육성과 부품 국산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선 방위사업청 관계자가 정부의 방위산업 발전 기본계획과 부품 국산화 종합계획을 안내합니다. 또 방위산업 도약을 위한 경남 지역의 과제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이어집니다. 차 분야 최초 정부 승인 국제 행사인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이번 주 토요일 30일 동안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우리나라 차 최초 재배지인 하동에서 다양한 차와 차 문화를 만날 수 있는 행사에는 지난 주말까지 90만 명 넘게 다녀갔습니다. 목표 관람객 135만 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1,000만 달러 이상 수출 협약이 이루어지는 등 산업 성과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시에서는 청년의 이동은 물론 가족이 한꺼번에 떠나는 경우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년과 출산에 집중된 인구 정책을
실버 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입니다. 부산 영도구 신선동. 작은 쉼터로 더위를 피하러 온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였습니다. 대부분 이곳에서 나고 자랐거나 몇십 년째 사는 토박이 주민들. 새로 이사 오는 사람도 없고 마을 곳곳이 빈집입니다. 다 노인분이라 91부터 80대 72살이 제일 마지막에 안 하나. 젊은 사람만 없지 세대로 왔다 또 나가고 그러고. 이곳 신선동의 노인 인구 비율은 39%. 이처럼 원도심을 중심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영도구 30%, 중구 29%, 동구와 서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부산의 고령화 추세는 더 뚜렷해져 노인 인구 비율이 7대 광역시 가운데 제일 높은 22%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청년 인구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 사이 10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족 단위로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경우까지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아이를 한창 키울 시기인 장년층이 10만 명 이상 줄었고 이에 따라 아동 3만 명도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부산을 떠난 이유는 대부분 불안정한 일자리나 주거 문제 등이 꼽힙니다. 사실 한번 떠나게 되면 다시는 돌아올 확률이 낮게 되고요. 그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청년 취업, 창업이나 출산 장려에 집중된 인구 부양 정책을 다양한 분야로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서 실버 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부산이 먼저 선점을 하자는 거죠. 앞으로 10년 안팎이면 실제 원도심 일부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는 상황. 부산의 인구 정책에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지난달 경남 인구 990여 명이 다른 시도로 순이동해 경남은 4년 10달 연속으로 인구 유출이 계속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경남의 총 전입자 수는 22,170명이지만 총 전출자 수는 23,166명으로 996명이 타 시도로 순유출됐습니다. 경남의 인구 순이동률은 마이너스 0.4로 광주광역시 마이너스 0.6, 부산광역시 마이너스 0.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종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북쪽 기압골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와 따뜻한 남서풍이 만나면서 형성된 정체전선에 의해 우리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된 건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80mm 정도입니다. 오늘 밤까지 곳에 따라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면 현재 기온 창원이 20도, 창녕 22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3도, 창녕과 함안이 24도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1도, 거창 20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가 되겠고 해상에서는 바다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 중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근재 함안 군수가 그제 열린 낙화놀이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진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조 군수는 예상을 뛰어넘는 인파가 몰려 지역 도로망이 마비되고 많은 관광객의 행사장 진입이 불가능했다며 함안군의 대응이 부족했던 부분을 사과했습니다. 그제 열린 함안 낙화놀이에는 5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몰려 행사장 일대의 극심한 인파 밀집과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밀양시와 경북 안동시 등 전국 18개 지방자치단체들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인구 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방 인구 소멸에 대응하는 마지막 정책적 수단이기 때문에 정부가 인구 감소 지역 도심에 공공기관을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한 바우처 택시를 운영합니다. 바우처 택시는 장애인과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이 배차를 요청하면 2,000원의 기본 요금으로 남해 지역 어디든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 20대의 택시가 이번 사업에 참가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